미역국에 이것 넣으면 몸에 종양 생기고 치매 걸린다. 여러분, 요즘 유튜브에 이런 영상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과연 이 내용들이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오늘은 미역에 대해 잘못 알려지고 있는 내용들부터 미역은 어떤 것과 먹어야 하고 또 어떻게 먹어야 효능을 200% 올릴 수 있는지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꼭 보시고 소중한 주변 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미역국 먹으면 정말 종양이 생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금 과장됐지만 어느 정도 신경 써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미역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몸에 아주 좋은 식품이죠. 그런데 왜 이런 무서운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문제는 바로 조리법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역국을 끓일 때 참기름을 두르고 미역을 볶으시잖아요.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참기름의 발연점, 그러니까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 온도가 170도 정도인데요. 센 불에 미역을 볶으면 순식간에 200도를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벤조피렌이라는 발암물질이 생기는 거예요. 벤조피렌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아주 위험한 물질입니다. 더 큰 문제는요, 이 벤조피렌은 국물에 녹지 않고 미역이나 고기 같은 건더기에 달라붙는다는 건데요. 그래서 국물보다 건더기를 드실 때 이 물질을 그대로 섭취하게 됩니다. 물론 생일날 한 번 먹는 미역국으로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일주일에 여러 번 계속해서 이렇게 드시면 장기적으로 몸에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명쾌한 해결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기름 없이 물로 볶는 방법입니다. 미역을 충분히 불린 다음 기름 없이 물만 넣고 살짝 데치듯이 볶으면 비린내도 제거되고 안전하게 조리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기름을 꼭 써야겠다면 참기름 대신 발연점이 높은 식용유나 올리브유와 1대1로 섞어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발연점이 높아져서 상대적으로 발암물질 생성을 줄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참기름을 꼭 쓰고 싶으시다면 볶을 때 말고 마지막에 불을 끄고 한두 방울만 떨어뜨려서 향만 내세요. 이렇게 하셔야 발암물질 걱정이 없습니다. 미역국 먹으면 치매가 온다? 사실인가요? 이것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장된 이야기입니다. 미역과 치매를 직접 연결시킬 만한 과학적 근거는 없는데요. 오히려 미역에는 우리 몸에 좋은 성분들이 정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무서운 말이 나왔을까요? 아마도 요오드 때문일 겁니다. 미역에는 요오드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거든요. 요오드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요오드를 과다 섭취하면 갑상선에 부담이 가는데요.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피로감을 느끼고 추위를 많이 타고 체중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미역국 한 그릇에는 요오드가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미역국 한 그릇에는 최소 700 마이크로그램의 요오드가 들어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이 150 마이크로그램이니까 무려 4배가 넘는 양이에요. 어머, 그럼 큰일 아니에요? 하실 수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똑똑해서 필요한 양만 쓰고 나머지는 소변으로 자연스럽게 배출됩니다. 그렇다고 매일매일 과하게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적당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일주일에 2번, 한 그릇 정도가 딱 좋습니다. 특히 조심하셔야 할 분들이 계세요. 첫 번째로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저하증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둘째로 모유 수유를 하시는 산모님들이에요. 출산 후 미역국을 먹는 건 공식처럼 여겨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엄마가 먹은 요오드가 모유를 통해 아기한테 전달되거든요. 실제로 산모가 미역국을 너무 자주 드셔서 아기가 갑상선 기능 저하로 치료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대한모유수유의사회에서는 산모들은 미역국을 3일에서 4일에 한 그릇, 일주일에 2그릇 정도만 드시라고 권장하고 있어요. 셋째로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미역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데 신장이 안 좋으면 칼륨을 배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칼륨이 몸에 쌓이면 부정맥이나 심한 경우 심장마비까지 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혹시 미역국에 대파나 쪽파 넣으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파에 들어있는 유황이랑 인성분이 미역의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뼈 건강 때문에 미역 드시는 거라면 파는 빼시는 게 좋아요. 미역이 우리 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좋나요? 앞에서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미역이 대체 왜 우리 몸에 좋은 걸까요?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할 미역의 대표 효능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혈관 건강입니다. 미역을 만질 때 미끈미끈하죠? 이게 바로 알긴산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알긴산이 정말 대단합니다. 알긴산은 우리 장 속으로 들어가면 나쁜 콜레스테롤이랑 중성지방을 꽉 붙잡아서 몸 밖으로 내보내요. 혈관벽에 쌓이는 걸 막아주는 거죠.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해조류를 꾸준히 드신 분들은 나쁜 콜레스테롤이 최대 18%까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 심장병 예방에 아주 좋은 음식이에요. 게다가 미역에는 칼륨이랑 마그네슘도 들어있어서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뼈 건강입니다. 많은 분들이 칼슘 하면 우유를 떠올리시는데요. 사실 미역에 칼슘이 엄청 많이 들어있습니다. 생미역 100g에 칼슘이 149mg, 우유는 100g에 118mg이니까 미역이 우유보다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말린 미역으로 따지면 100g의 칼슘이 무려 960mg입니다. 시금치보다 25배, 우유보다 13배나 많은 양이에요. 특히 여성분들께 좋습니다. 폐경이나 갱년기를 겪으시면 호르몬 변화 때문에 뼈가 약해지잖아요. 골다공증 발병률이 높아지는데 미역이 이걸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미역에는 칼슘뿐만 아니라 인이랑 마그네슘도 풍부해서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데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세 번째는 바로 장 건강과 체중 관리입니다. 미역은 식이섬유가 정말 풍부합니다. 이 식이섬유가 위에서 수십 배로 부풀어 오르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줘요. 그래서 식사량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죠. 게다가 칼로리가 엄청 낮습니다. 100g에 고작 18kcal 밖에 안 돼서 다이어트 식품으로 딱입니다. 그리고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미역의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서 변비 개선에 아주 좋아요. 특히 불용성 식이섬유는 장 속 유익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장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역에는 후코이단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있어요. 이 후코이단은 면역력을 높이고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에서는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도 확인되고 있어요. 특히 미역귀에 이 후코이단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미역을 드실 때 꼬들꼬들한 미역귀도 함께 드시면 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미역의 알긴산이 우리 몸에 들어온 중금속을 흡착해서 배출시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야말로 천연 해독제인 거죠. 미역과 표고버섯이 궁합에 좋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맞습니다. 미역국에 표고버섯 넣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 조합이 맛으로도 영양학적으로도 정말 환상적입니다. 왜 좋은지 설명해 드릴게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미역에 칼슘이 우유보다 많다고요. 그런데 칼슘은 그냥 먹는다고 다 흡수되는 게 아닙니다. 칼슘이 우리 몸에 제대로 흡수되려면 비타민 D가 꼭 필요합니다. 비타민 D가 장에서 칼슘을 우리 몸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표고버섯이 필요한 겁니다. 표고버섯에는 비타민 D가 아주 풍부해요. 특히 햇볕에 말린 표고버섯은 비타민 D가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미역의 칼슘과 표고버섯의 비타민 D가 만나면 칼슘 흡수율이 확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뼈 건강을 위해 미역국을 드시는 거라면 표고버섯을 꼭 함께 넣으시면 좋습니다. 골다공증이 걱정되시는 갱년기 여성분들, 뼈가 약해지신 어르신들은 미역국에 꼭 넣어 드시면 좋겠죠? 그리고 표고버섯이 뼈 건강에만 좋은 게 아니에요.
표고버섯에는 레티난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줘요. 에리타데닌이라는 성분도 있는데 이건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당뇨 있으신 분들께도 적극 추천드리는 음식입니다. 미역국 끓이실 때 표고버섯 2-3개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생표고도 좋고 말린 표고도 좋아요. 말린 표고는 물에 불려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 불린 물도 버리지 마시고 국물 낼 때 함께 쓰세요. 영양분이 다 녹아들어 있거든요. 그리고 팁 하나 더 드리면 말린 표고버섯을 사용하기 전에 1시간 정도 햇볕에 살짝 쬐어주세요. 그러면 비타민 D가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꿀팁으로 들깨가루에도 비타민 D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들깨 미역국도 칼슘 흡수에 좋은 조합입니다. 미역국의 두부는 어떤가요? 두부 미역국도 정말 좋은데요. 미역을 너무 많이 먹으면 요오드 과다로 갑상선에 부담이 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두부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두부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사포닌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과한 요오드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미역에 요오드가 많아도 두부가 균형을 맞춰주는 거죠. 여기서 팁 하나 드리면 두부 중에서도 대두콩으로 만든 두부가 검은콩 두부보다 사포닌이 16% 더 많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부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게 정말 대단한 성분입니다. 레시틴은 콜레스테롤 흡수를 낮춰주고 기억력을 증진시켜서 치매 예방에도 좋은 물질입니다. 그래서 두부 미역국은 당뇨랑 치매 예방에 좋은 식단이에요. 미역이 천천히 소화되면서 탄수화물 흡수를 느리게 만들어서 췌장 부담을 줄여주거든요. 여기에 두부에 레시틴까지 더해지면 혈당 관리와 뇌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거죠. 미역국 말고 미역을 활용한 다른 음식 추천해 주세요. 저는 오이 미역 냉국을 추천드리는데요. 특히 혈당 관리하시는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미역이랑 오이 둘 다 혈당을 거의 안 올리거든요. 혈당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GI 지수라고 하죠. 이 수치가 낮을수록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서 좋은 거예요. 미역의 GI 지수가 16, 오이는 15밖에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낮은 건지 비교해 드릴게요. 흰 쌀밥이 73이고 식빵이 95입니다. 미역이랑 오이는 그것의 5분의 1 수준이니까 당뇨 환자분들께 최고의 메뉴입니다. 여름철에는 특히 더 좋아요. 땀을 많이 흘리면 수분이 빠져나가잖아요. 오이는 수분이 정말 풍부해서 수분 보충에 아주 좋거든요. 그리고 미역이랑 오이 둘 다 열량이 낮아서 체중 관리 하시는 분들께도 딱입니다. 그리고 오이 미역 냉국에는 보통 식초를 넣잖아요. 이 식초가 또 대단한데요. 식초는 혈당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고 살균 작용도 해서 장 속의 나쁜 균들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장염이나 설사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게다가 식초 속에는 유기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피로를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미역국에 들어가는 소고기 대신 추천해 줄 다른 재료가 있나요? 자, 이제부터는 미역국에 넣는 재료 이야기를 해볼게요. 미역국 하면 보통 소고기를 넣잖아요. 그런데 소고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 많으시죠? 가격도 비싸고 씹기도 힘들고 소화도 잘 안 되고요. 오늘 더 좋은 대안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황태입니다. 황태는 명태를 말린 건데요. 북어라고도 부르죠. 황태 미역국 드셔보셨나요? 정말 담백하고 맛있어요. 그런데 맛만 좋은 게 아닙니다. 영양은 소고기보다 훨씬 뛰어나요. 첫 번째로 가격이 저렴합니다. 소고기는 100g에 6에서 7,000원 정도 하잖아요. 황태는 소고기의 2분의 1 정도밖에 안 합니다. 둘째로 단백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데요. 황태 100g에 단백질이 무려 73g이나 들어있습니다. 소고기는 100g에 20g 정도, 닭가슴살도 23g 정도인데 황태가 3배 이상 많은 거예요. 그래서 황태를 단백질의 왕이라고도 부릅니다. 나이 드시면 근육이 줄어들잖아요. 근감소증 예방하려면 단백질을 꼭 챙겨 드셔야 하는데 이때 황태가 딱이에요.
셋째로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황태에는 칼슘이 282mg이나 들어있어요. 인이랑 칼륨도 많고요. 미역의 칼슘이랑 황태의 칼슘이 만나면 뼈 건강에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겁니다. 네 번째로 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이 많습니다. 라이신은 근육을 만들고 뼈를 형성하는 데 꼭 필요한 성분인데요. 미역의 칼슘과 황태의 라이신이 만나면 뼈 강화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다섯 번째로 지방이 거의 없습니다. 소고기는 기름이 많잖아요. 황태는 지방이 거의 없어서 담백하고 소화도 잘 됩니다. 게다가 감칠맛이 정말 깊어서 국물 맛이 소고기보다 더 좋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황태를 어떻게 쓰면 되냐고요? 먼저 황태는 하룻밤 물에 불려주세요. 그리고 손으로 먹기 좋게 찢어서 미역국 끓일 때 넣으시면 됩니다. 소고기처럼 볶을 필요도 없어요. 물에 바로 넣고 끓이시면 됩니다. 치아가 약하신 분들은 황태를 좀 더 잘게 찢어서 넣으면 부드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미역국에 시원하게 조개류는 어떨까요? 미역국에 홍합을 넣어도 아주 맛있는데요. 국물이 시원하고 개운해서 소고기보다 더 좋다는 분들도 많으세요. 홍합의 장점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먼저 고단백 저지방 식품입니다. 홍합 100g에 단백질이 13.8g 들어있고 지방은 겨우 1g 밖에 안 돼요. 열량도 70에서 80kcal 정도로 아주 낮습니다. 근육은 지키면서 살은 안 찌는 최고의 식품인 거죠. 두 번째로 철분이 풍부합니다. 홍합 100g의 철분이 5mg 이상 들어있어요. 빈혈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여성분들, 홍합이 빈혈 예방에 정말 좋습니다. 미역에도 철분이 있고 홍합에도 철분이 있으니까 둘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비타민 B12가 많습니다. 비타민 B12는 혈액을 만들고 신경 건강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한 성분이에요. 나이가 드시면 비타민 B12가 부족해지기 쉬운데 홍합으로 보충하시면 딱 좋습니다. 네 번째로 타우린이 풍부한데요. 타우린은 간 기능을 보호하고 피로를 풀어주는 성분이에요. 피곤하실 때 홍합 미역국 드시면 기운이 불끈 나실 거예요. 다섯 번째로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저염식이 가능합니다. 고혈압 있으신 분들 계시죠? 소금 조절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홍합은요, 자체에 천연 감칠맛이 있어서 소금을 거의 안 넣어도 맛있습니다. 홍합에서 나오는 국물 맛만으로도 충분히 깊은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고혈압 환자분들께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홍합을 해감시켜야 합니다. 소금물에 30분 정도 담가주세요. 그 다음에 깨끗이 씻으시고요. 냄비에 물을 넣고 홍합을 먼저 넣어서 끓이세요. 홍합 잎이 벌어지면 준비된 불린 미역을 넣으시면 됩니다. 5분 정도 더 끓이고 다진 마늘을 넣으시면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간은 정말 최소로만 하세요. 홍합 자체가 짠맛이 있거든요. 아예 소금을 안 넣어도 감칠맛이 폭발하는 게 정말 맛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소중한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댓글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